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리플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현재보다 앞으로 리플 가격이 중요한 만큼 좋은 마음으로 풍성한 연휴를 준비하시는 금요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요청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트렉스가 일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웹3 사업 개발을 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인 웹3 디자인 랩을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론칭과 함께 비트렉스는 리플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토큰화된 자산의 결제 및 유동성을 지원하는데 가장 적합한 블록체인인 리플의 XRP 레저와 함께 웹3 디자인 랩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일본과 태국을 연결하는 송금 결제 서비스를 포함해서 일본 내에서 리플의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리플의 행보로 리플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는 액센추어와 디지털 달러 재단의 파트너십으로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의 탐사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가치를 측정하고 또 디지털 달러를 설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영리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리플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할수록 리플에 대한 노출과 더불어서 리플의 노하우도 축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적으로 이미 리플은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지만 동시에 훌륭한 기술이 시장에서 쓰임새 있게 적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젝트 혹은 여러 이벤트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늘 메인 영상 내용인데요. 지난 콘텐츠에서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 이슈의 인물, SEC 전 직원 윌리엄 힌먼이 로펌의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 후에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비리 감시 기관인 인파워 오버사이트가 SEC의 윤리 실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오늘은 인파워 오버사이트로부터 나온 새로운 소식 공유드리겠습니다. SEC가 FOIA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면서도 판사에게 인파워 오버사이트와의 기록 분쟁 사건을 빠르게 SEC의 승리로 결정해 달라는 요청 사항인데요. 내용 살펴보시면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의 규제기관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저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독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가 수요일 버지니아 연방 판사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전 SEC 고위 관리들의 이해상충을 드러낼 수 있는 문서를 둘러싸고 인파워 오버사이트와의 기록 분쟁에서 빠르게 승리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SEC가 말하기를 인파워 오버사이트가 요청했던 모든 문서와 그리고 SEC가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문서를 이미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SEC는 그들이 진행했던 문서에 대한 어떠한 보류나 수정도 모두 법적으로 정당화되어 있으며 그리고 검색 과정이 완벽할 필요도 없고 단지 모든 관련 기록을 찾기 위해 본인들은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즉 SEC 본인들은 FOIA 정보공개법에 근거해서 문서, 기록에 대한 보류, 수정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참 깨끗하지 않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SEC는 정보공개법 내에서 인파워 오버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시간 범위, 도메인 이름, 이메일 수신함을 종종 참고했다고 말하면서 정보공개법에 포함되지 않은 인파워 오버사이트의 새로운 사후 요청에 계속 부응할 의무가 SEC 본인들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파워 오버사이트의 기록 요청은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임원, 윌리엄 힌먼 전 국장, 마크 버거 집행위원장 권한대행 등 3명과 그리고 특정 암호화폐
내린 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기록 요청에 대해서 지난 12월에는 SEC 내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SEC 관계자가 자료 검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무려 1000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자료는 진짜 기록이 없고 일부는 엄청난 분량의 기록을 찾았다고 하면서 말 바꾸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과연 SEC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스스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인파워 오버사이트는 SEC가 기록 요청에 제때 응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나 그러다 SEC는 어쨌거나 궁극적으로 인파워 오버사이트가 요청한 문서를 제공했다고 말하면서 정보공개법 소송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SEC의 기록 제작을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 제공과 관련해서 요구한 기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파워 오버사이트 대표 겸 설립자는 SEC는 직결심판 청구를 앞두고 막판에 일부 기록을 작성했다라고 성명에서 발표했는데요. 그는 SEC의 검색어 관련해서 협상의 형태가 신뢰를 할 수가 없고 그간의 불완전한 기록 제공을 볼 때 인파워 오버사이트 입장에서는 이 기록이 충분히 대응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회의적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인파워 오버사이트 대표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것이 다음 SEC가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SEC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보류하는 어떠한 결정도 정보공개법 면제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EC 같은 예가 심진대처 관련 기밀 정보가 있는 문서의 일부를 보류하기로 한 결정은 영업비밀과 금융정보에 대한 면제법에 의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잘 아시겠지만 심진대처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파트너 법무법인으로서 힘먼이 심진대처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SEC는 힘먼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SEC 윤리상담실과 미국 정부 윤리사무소 사이의 내부 논의를 보여주는 기록의 일부를 수정했다고 말하면서 그 이후로 기록에는 힘먼과 SEC 직원들 사이에 그가 증권 로펌들의 런던 지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대화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힘먼이 SEC에 입사하기 전 법률사무소인 심신데커에 입사한 것은 잘 아실 텐데요. 그때 힘먼이 SEC에 일하는 동안에도 해당 업체에서 연간 150만 달러의 퇴직급여를 받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보여주는 기록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SEC가 인파워 오버사이트에게 제공한 1000장이 넘는 이메일이 얼마나 그들에 의해서 고르고 골라지고 수정된 기록들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빨리 미국 의회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과 SEC 소송과 별도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 리플과 관련된 소송 중 하나인데요. 인파워 오버사이트 분쟁에서도 SEC의 막무가내가 보여집니다. 인파워 오버사이트와 이번 사건이 SEC 승소가 아닌 판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증시와 커플링이 심화된 상태인데요. 어제 증시 보시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ISM 제조업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ISM 제조업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연준이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 전문가는 오늘의 반등은 시장이 연준이 성장이 아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 실제적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즉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고금리 환경을 생각하면 경제가 나쁜 것보다 차라리 버텨서 침체를 피하는 게 좋은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파워이도 그렇고 이랬다 저랬다 현재 월가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해석하시면서 개인적인 투자 기준을 확고히 가지고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9월 FOMC 이전에 중요한 지표로서 고용 보고서와 CPI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발표되는 만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